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가 출격했는데 애꿎은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왜 원인을 만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도 뻥긋 못하고 있을까요? 이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아예 버린 모양입니다. 아니면 문재인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망신을 톡톡히 당한 셈입니다. 지금 미국의 외신들은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새벽 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의 성능이 지금 한미 군사당국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보다도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새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처음 발사한 것은 430km를 날았습니다.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덜 됐던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긴급 브리핑을 할 때만 해도 분석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는 무려 692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벤치마킹했다, 뺏겼다, 또는 이것을 변형시켰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 미사일은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오늘 쏜 북한이 KN-23 690여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러시아 것보다도 190킬로미터를 더 날아갔습니다. 이 분석을 하고 난 뒤 한미 군사당국은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괴물 미사일의 정체가 무엇일까?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때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규정하고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때 두 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 차량과 이번에 포착된 발사 차량이 유사한 모양이라고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약 430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KN-23과 동일한 기종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놀라웠습니다. 무려 690km를 날아간 것입니다. 한미 군사당국이 분석 결과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이 탄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텔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 차량의 외형만 보면 월달 것과 비슷한데 그런데 다른 기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 기종의 정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분석을 하더라도 690km나 날아간 데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종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KN-23의 완성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5월 4일 날 북한이 처음 쏜 미사일 고도 60여 킬로미터로 240여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240여 킬로미터. 9일 날 쏜 두 발은 각각 고도 45, 50킬로미터로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보다는 500km보다는 좀 짧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이지만 비행 거리는 짧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사한 두 발
한 발은 430km, 두 번째 것은 690여 km. 러시아 것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군사당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능 보완 작업을 해서 오늘 선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한국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가 500여 킬로미터 이상인데 북한이 190여 킬로미터나 더 늘려서 690여 킬로미터를 쏜다. 그러면 스커드,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신형 괴물이 하나 탄생한 겁니다. 사실상 완성 단계에 놓여 있는 거 봅니다. 오늘 원산 호도반도에서 쐈는데요. 동해 쪽으로 무려 69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일본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수평 또는 수직 등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합참은 두 번째 발사되어 690여 킬로미터 날아간 미사일이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분석했는데 종말 단계까지 레이더 등으로 최종 포착하지 못했다고 시사했습니다. 자, 고도 50여 킬로미터를 유지하면서 수평 또는 수직 등 복잡한 비행 패턴을 보였다면 우리 군 레이더로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무서운 것은 정점 고도에서 하강하는 과정, 급강한 후 수평 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고 굉장히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동원되는 미사일입니다.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하 6 내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비행하면 최대 사거리 40여 킬로미터의 패트리엇이나 고도 5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사드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발사 차량도 8개의 바퀴형, 전차 궤도형 등 두 종류가 있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한민국에는. 자, 이 정도 69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 신형 미사일을 끌고 와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로스도 요격이 용이하지 않다. 굉장히 위협적인 신형 괴물이 하나 탄생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판문점 쇼쇼쇼를 하면서 대화를 계속하자. 그리고 2, 3주 내에 실무회담을 갖자고 했는데 지금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회담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이 기종을 쏜 겁니다. 자, 러시아보다도 더 센 미사일이 등장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재앙입니다. 대재앙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NSC도 지금 소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미사일을 왜 개발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그 대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치 우리는 관계없다는 듯이, 북한의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과는 관계없다는 듯이 굉장히 삼자적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흥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처음에 5월달에 미사일 도발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했고 우리 뉴스들도 난리였는데 이제는 세 번째가 되니까 별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오늘 쏜 미사일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먹고 지금 우리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그냥 쏜다고 하면요 690km를 날아갑니다. 남한 전 사정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중첩 방어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이건 개발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지금 북한의 이 신형 괴물 미사일은 러시아제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미국이 긴장하고 일본이 더 긴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북한이 주적이 아닌 것처럼 별로 국방부 오늘 대변인 브리핑도 전혀 표정이 남의 말 하는 듯 합니다. 계속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휴가 곧 간다고 합니다. 안보회의는 소집도 하지 않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인지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기입니다. 오늘 발사한 미국의 두 번째 미사일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690km를 날아가고 러시아 이스칸데르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녀서 요격도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윤곽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